며칠 전에 장윤기 사건을 보다가 장윤기를 극형에 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볼까 하고 하급심 판례를 찾아봤었는데, 그때까지만 해도 장윤기가 강간살인을 인정할 때가 아니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장윤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혐의가 그 베트남 피해자분에 대한 강금, 강간, 그 다음에 스토킹,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살인이랑, 그리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 남자분 목을 칼로 찔러가지고 살인 미수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강간, 살인, 살인 미수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려다가 말았었는데, 제가 장윤기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강간 살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, 그 컬러 타일을 그 피해자분의 목에 감는 그 시점에 강간의 고의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. 강간 살인이 되려면 수사기관에서. 근데 그거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장윤기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일 똑 떨어지는 거는 피해자분의 어떤 그 탈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, 그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,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장윤기가 한 그 20분 정도 미행을 했다는 거예요. 뒤에서만 따라간 게 아니라 계속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미행을 했다는 거를 보고, 제 개인적으로는 강간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, 재판에서 그게 입증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래가지고 스스로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, 두 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. 다행이고, 왜 인정을 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처벌을 덜 받으려고,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 그 강간살인이 인정됐을 때랑 단순살인이랑은 법정형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압박이 세게 들어가는 게 있었고, 지금 아버지 경찰서까지 다 초토화가 됐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약간 정보의 비대칭 어떤 그런 면에서 인정을 하게 된 게 아닐까. 아니면 이제 그 국선 변호사님께서 설득을 하셨을 수도 있고,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어제 강간살인을 인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순수 악도 없고 순수 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불과 하루 남짓 사이에 총 피해자 3명에 대해서 강간이랑 감금이랑 살인이랑 살인 미수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, 정말 이런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그 다음에 지금 또 연관해서 시끄러운 게, 그 장윤기의 아버지인 그 경찰이 증거인멸을 한 게 처벌이 지금 어렵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. 근데 현행법상으로 증거인멸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최근에 그 도입된 법 왜곡죄 있잖아요. 그 형법 123조의 2에 있는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에 딱 맞아 떨어져요. 그러니까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, 이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. 모든 구성 요건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을 하면 되고요.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언론 보도는 이제 증거인멸로 어렵다는 거지 아예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거랑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과연 맞냐, 이게 또 되게 말이 많던데,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좀 무의미한 논의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. 왜 무의미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냐면은, 실무에서는 보안수사권을 검사님께서 직접 행사하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열의 9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는 거지
보안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남겨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런다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, 열에 한 번 정도는 검사님께서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, 그럼 그걸 남겨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쟁점이 남긴 하겠죠. 근데 그 쟁점에 관해서 역시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는 집단은 정치권의 그 소수 사람들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경찰은 수사의 전문이지만 그 정치하게 법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리고 검사님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사건에 있어서 무슨 법 적용을 가지고 장난칠 그런 유인 자체가 없어요. 물론 민주당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. 왜냐하면 민주당이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님을 필두로 하는 어떤 그 전략가 집단이랑, 또 보수 쪽에는 그 검찰 수뇌부랑 보수 언론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전략가 집단처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구도를 형성해 왔잖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또 어떻게 당한 것도 많고 증거 조작도 많이 하고, 옛날에 또 뭐 한명숙 총리님 사건부터 시작해서 당한 것도 많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힘을 아예 쭉 빼내야 되겠다. 어차피 경찰은 만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, 그건 이제 그들의 입장이고,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안 수사권이 있어 나쁠 게 없고, 왜냐면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거니까. 재판도 뭐 3심이 좋잖아요. 1심보다 3심이 좋은 것처럼 법 적용의 최고 전문가인 검사에게 한 번 더 판단을 받아서 수사에 미진한 점을 검토받는 게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, 아니 제가 어제 새벽 한 1시쯤인가 아이스크림 사러 잠깐 이제 편의점 걸어가는데, 이제 앞에 걸어가는 어떤 이제 여학생이 그 뒤를 한번 쳐다보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이렇게 짧은 그 시간 안에 2번 더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, 왜 자꾸 쳐다보지 싶었는데, 번뜩 든 생각이 장윤기 때문에 불안하구나.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춰 있다가 이제 거리가 좀 확실히 떨어진 다음에 이제 걸어갔었거든요. 어떻게 이런 순수하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정말 엄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알고 싶다를 끝까지 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더라고요. 오늘은 여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